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나이키 창업주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내용은 필라이트가 24살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뭘 하고 먹고 살까 이제 이 고민을 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라이트가 24살 때가 미국의 1960년대 초반이었고요. 미국 서부 지역 태생입니다.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자신이 경영학 전공을 한 게 있고 또한 스포츠 관련해서 달리기를 꾸준히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신발을 미국에다가 수입을 해서 팔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 구상을 막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봐야겠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좀 가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 여행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투자,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필라이트가 생각을 하기를 아버지는 도무지 도와주실 것 같지 않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필 그 시점이 이제 아버지의 동료가 비행기를 탔다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지 얼마가 안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근심에 빠진 것이죠. 이게 좀 의외의 모습인데요. 그 나이키 창업주 하니까 이제 막 사업 엄청 잘하고 왠지 막 물건도 굉장히 잘 팔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느낌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막 독선적이기도 하고 하면서 막 까다로우면서 막 밀고 나가면서 막 탱크처럼 막 가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나이키 창업주 이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여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고도 어떻게 사업을 성공을 했는지가 좀 신기하다 할 정도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덜컥하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꼭 해야겠다라면 가차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포로까지 이렇게 밀고 나갔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필라이트는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근데 사업이 이렇게 대성했다라는 게 놀랍죠. 아무튼 이제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TV를 보고 있던 저녁 시간에 필라이트가 눈치를 보면서 옆에서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 즐겨보고 계시던 이제 프로를 보고 계셨고요. 그 이야기가 조금 지루해질 즈음에 드디어 이제 필라이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일본에 가보고 싶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꼭 해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아버지께서 이제 필라이트를 딱 바라보시더니 이제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줄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래, 여기까지만 내가 돈을 대주고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제 앞으로는 너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의 도움은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이제 온화한 말투로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하지만 이후에 또 친척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말리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960년대니까 참고로 2차 대전은 1945년 때 끝났습니다. 그럼 끝난 지가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대략. 그러면 이제 전쟁 때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 적어도 중년에서 이제 그 위의 세대들은 다 일본군이 미국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이제 그 전황도 다 듣고 뭐하고 막 뒤에서 지원하고 뭐하고 별별 걸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이제 그래서 필라이트한테 그런 야만적이고 끔찍한 나라를 왜 가냐고, 미국인들을 걔네가 어떻게든 줄 아냐고,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이런 친척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필라이트는 일단은 자신의 마음에 이제 꽂힌 대로 그대로 가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쓴 것에 대해서는 시도하는 것은 있었고, 오히려 이제 친구 카터라는 이제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한번 뭐에 꽂히면 휙 하고 그냥 이제 해버리는 그런 친구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카터라는 친구에게도 제안을 하면서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이 친구도 야, 그거 너무 신나고 좋은 제안이다. 나도 세계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선뜻 동의하더니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뭐 샌프란시스코도 거쳐서 또 한동안 있어보고, 또 그리고 뭐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도 또 가봐가지고 또 거기도 있어보고, 그래서 조금씩 곧바로 확 간 게 아니라 미국 이제 내륙 지방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있어보다가 마침내는 이제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라고 합니다. 하와이로 가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렇게 신나게 해변가에서 막 놀았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하와이가 완전 낙원 같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필라이트가 야, 우리 세계 여행 그만두고 여기서 그냥 살자. 이것도 대단히 의외죠. 나이키 창업적 뭔가 막 사업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나이키를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이 전혀 안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가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하와이가 좋으니까 또 안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유혹에 금방 또 휙 기울어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친구가 오히려 야, 세계 일주 그래도 해야지라고 했더니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여기가 너무 좋으면 여기서 그냥 사는 거지 뭐라고 하면서 하와이에 또 한동안 정착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숙박을 하고 있었고, 이 와중에서 생계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백과사전 판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니까 뭐 이제 막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은 때였죠.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 실제로 백과사전 책들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고 막 설명을 하면서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또 일이 있습니다. 아니 정작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볼 때 나이키 창업주가 이런 백과사전 판매를 하면 왠지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막 책을 막 얘가 하면 다 팔리고 막 선풍적으로 막 불티가 나게 팔리고 되게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더 잘 팔았고 한 권도 못 팔았다라고 합니다. 한 권도. 이거 충격이죠. 필라이트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거절 당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편인데, 이것도 너무 이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한다? 어떻게 사업했는가 상상이 안 가죠. 물론 이후에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굉장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요. 처음에 백과사전 판매를 할 때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면상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니 더 안 팔렸겠죠. 그래서 이때 또 이제 필라이트가 회상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인데, 자기는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뭐 대학교 신입생 때 야구부에 이제 입단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입단 테스트에서 이제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이때에 대한 상심으로, 이것도 정말 의외입니다. 무려 집에서 2주 동안 우울한 얼굴로 하고서는 그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아예 그냥 하고, 너 야구부 그거 안 된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상심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러더니, 너 달리기는 잘하잖아, 차라리 달리기를 해 하면서 어머니께서 아예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필라이트가 내가 달리기를 잘하나? 라고 하더니 거기에 또 기분이 조금 업돼서 뒤늦게 달리기를 시도를 했더니 달리기는 너무 잘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거를 회상한 끝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한테 안 맞는 건 때려치는 게 그게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백과사전 판매업은 과감하게 때려치고, 이때 당시 하와이에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딘 윈터라는 채권 판매 회사가 있었답니다. 텔레마케터식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채권을 파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객들에게. 근데 이 필라이트가 경영 이제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면접을 그 회사에 보러 갔고 의외로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회사가 6층 건물의 6층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창문으로 다 이제 쭉 이제 둘러싸인 그런 사무실이어가지고 밖에 바다가 그렇게 넘실대는 게 다 보였대요. 그 하와이 근처의 바다가.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전화를 걸고 이제 판매업을 하면 자기가 채권을 텔레마케터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 너무 일하기 좋았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필라이트가 제법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역으로 이제 친구에게까지도 이제 제안하게 된 어떤 일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의외로 사업과 반대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때가 돼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과정이 생기면 좌충우돌 하는 것처럼 가는 과정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세계 일주도 뭐 일본 가겠다 이러고 바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가고 있죠. 그러다가 일단 하와이에 왔고, 하와이에서 그냥 눌러서 살겠다는 말까지 하는 황당한 도저히 계획까지 확 틀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나이키의 창업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시사점이 크죠. 근데 반복적으로 그 전 이야기에서도 이 사람이 했던 건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이건 했어요. 대단하게 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갔을 때 좋은 결과를 그것까지도 낼 만한 인물이었던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포기할 건 빨리 포기를 하고, 될 것 같은 걸 얼른 바꿔서 시도를 하는, 이런 자세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CEO로서의 어떤 필요한 자질이 닦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 그 야구 그 입단하는 거 그거 안 됐다고 2주 동안이나 막 상심하고 막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약점이라고 보일 만한 이런 성격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도 알게 되었을 때 교훈이 되는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낙담될 만한 일이 많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을 잘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결정해가면서 꾸준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오늘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